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20%가량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출 지역의 확대와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성장 덕분이었는데요. 특히 상반기까지는 원달러 환율 우호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화장품 기업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화장품. 하여간 작년 후반부부터 화장품 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에 많이 올랐던 게 3분기 정도로 봐야 되고 3분기 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가서 이제 수출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하면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괴리가 좀 큰 상황이고요.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여전히 있고 또 환율이 좀 계속 높게 가다 보니 그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곽유정 파트너 가져오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으셨어요? 네, 일단 뭐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막 수출이 꺾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유효하게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네네.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조정이 강하게 나온 맞습니다. 측면들도 있었고 네. 시장이 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수출이 오히려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중국 쪽의 그런지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과도하게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102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10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지금 2억 달러 정도가 더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쪽 수출이 한 11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었던 국가가 또 미국, 북미 그렇죠.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172조 정도 가량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한 점유율 자체가 약 1%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약 한 3% 수준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이 3%대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2배 성장하고 또 거기서 또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 매출 파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백화점 쪽으로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유통망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이제 글로벌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와 협업을 하거나 지금 또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도 추가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의 헬스앤뷰티 매장인 울타뷰티 쪽에도 우리나라 국내 인디뷰티 브랜드가 최근에 입점에 또 성공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이제 K뷰티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중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뭐 OEM 기업이라든지 유통 상사, 더마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 브랜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올해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트라 쪽에서는 네. 올해 이제 수출액이 화장품 쪽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3%에서 많게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요? 네, 특히나 이제 아세안 쪽 지역으로도 화장품 수출이 대폭 또 증가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K뷰티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쪽도 지금 최근에 구매력이 또 향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커머스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중고가 화장품 시장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또 유럽 쪽까지도 여전히 또 수출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젊은 층이 최근에 애국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본격화돼서 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지금 이제 판로가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올해까지도 또 유효한 흐름들 속에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굉장히 세분화돼서요. 정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라인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또 화장품 K-뷰티의 또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올해 한번 좀 그 상황을 좀 다시 반전을 시켜서 작년 상반기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한번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전해지면서 전일 화장품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DYD였고요. 14%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뷰티 스티킨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자사주 16억 규모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득 소식과 함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0%로 웃돈 채 마감을 했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여러 종목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실적 잘 나오고 수출 잘 나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해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좀 오히려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들기도 했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전일 3%가량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러 인도까지 해서 여러 국가로서의 좀 매출 수출액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굉장히 대신 종목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ODM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일반 브랜드, 그다음에 뭐 용기 등등등 뭐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래서요.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는지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실리콘투. 있는 실리콘투 가지고 이미 왔는데요. 제가 할 정도면 참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예.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동안 주가 반등세가 좀 두드러졌었던 네,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게 잠깐 화면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옥석가리게 하는 분위기고 네. 근데 거기서 기관 쪽에서 보면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와 같은 국내 지금 메이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한 달째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확실히 빨간색이 많다. 그러니까 기관이 확실히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오른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옮겨보시면 보험과 투시는 거의 계속 샀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여전히 화장품 그렇죠. 쪽 업종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게 수출 이제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지금 벌써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의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뭐 CJ 올리브영과 실리콘투 이렇게 유통망을 두 가지로 그쵸. 나눠서 볼 네, 수가 네.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판로를 아주 쉽게 열어준 곳이 이제 실리콘투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430여 개 브랜드를 약 180여 개국에 판매하는 이제 중간 유통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유통 쪽에서 특히나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은 환율 관련돼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약 한 10% 정도 상승할 때 주요 화장품 기업의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관세 부과를 모든 품목에 한다고 한들 또 이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리콘2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유통망을 지금 확대를 작년에 했다면 이제 서서히 오프라인 쪽으로도 지금 유통망을 좀 옮겨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캘리포니아의 최대 아울렛 중 하나인 온타리오 밀스몰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래 들어서 영국 런던에 또 오프라인 매장을 또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도 역시 런던 소호 매장으로 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맨체스터 매장 역시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함으로써 5년 내에 영국 전역에 모이다 매장 한 10개 정도를 오픈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시장까지 둘 다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실리콘2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북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약 한 700억 원에서 1000억 정도 이제 금융 차입을 하면서 물류 창고를 사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재의 물류센터에 모인 국산 화장품들을 이제 해외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판매 비즈니스가 완전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현지 물류 창고를 통해서 더더욱 이러한 이제 파일을 확장해 나간다면 북미 유통 캐파가 지금보다 최대 한 4배까지 확장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실리콘2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이런 이제 북미 유통 캐파가 늘었을 때 4배 정도 가까이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2 당연히 지금 또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이제 7월 달에서 10월 달 구간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금 4만 원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가 나오는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실리콘2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수 의원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토니모리인데요. 예. 어느덧 지금 바닥을 또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해 일단 연매출이 1,8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1억 원 정도를 지금 달성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각 한 24.7%, 66.9%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글로벌 KBT 열풍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한 올리브영, 다이소, PX 등 이런 오프라인 화장품 수요가 이제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또 일본과 그리고 인도에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온라인 쪽에도 진출을 하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좀 늘어난 측면이 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국 쪽 법인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OEM, ODM 자회사인 이 메가코스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적자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메꾼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가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작년 3분기에만 순이익이 2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 증설까지 하면서 이제 매출 캐파를 1,000억대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실리콘2 유통업체죠. 그다음에 브랜드 중에 하나인 토니모리 두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